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서산대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서산대사의 고제 사명당 유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당 유정은 1544년에 오셨고 1610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묘향산에 계시던 서산대사로부터 법을 전해 받았고 직지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분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밀양의 표충사에 이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유물유적들이 잘 보관이 되어 있죠. 저도 표충사는 좋아하는 절이고 가끔 그 참배를 합니다만은 거기 거른의 바루라든지 또는 병장지라든지 그분의 가사장삼 이런 거 아주 소중한 그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표충사에서 수행도 물론 오래 하셨고 하지만은 이분이 승구운에 이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간가한 어떤 그런 그 사찰 생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출가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선 승군들을 조련시키는 일, 그 다음에 전쟁터에 직접 창검을 들고 나가서 왜군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일,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은 정유재란 때 일본까지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선조의 특사로 건너가게 된 겁니다만 그곳에서 포로들을 송환시키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살았던 그 험난한 시대 속에서 이분이 그냥 태평성시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애석한 일이기는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분은 이분의 승군 활동에서 제일 특기할 만한 일은 의령에서 벌어졌던 왜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일이 아마 이분의 임진왜란 전투사에서는 가장 빛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은 선종뿐만 아니라 화엄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 화엄의 대가와 더불어서 이건 아무래도 서산대사의 영향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선과 교가 하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서산대사가 선종과 정토신앙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명대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교를 완성시키는 방법은 자력적인 방법이 있고 타력적인 방법이 있다. 자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행을 통해서, 화두선을 통해서 의혹의 안개를 벗고 성불하는 길이다. 타력적인 면이라는 것은 뭐냐?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을 깊이 몸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다음에 서방정토에 극락세계에 왕생하려고 하는 원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력과 타력을 동시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부를 훨씬 앞당기고 우리의 미래도 훨씬 희망 있게 가꿀 수 있다고 하는 뜻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봐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분은 아주 그 어록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 마치 그 플라톤의 세 가지 행복을 상징할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사명당이 그 당시에 계실 때 플라톤을 공부했을 저 일은 만무한 일인데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런 일화인데, 이분은 살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어떤 그 행운이 자기에게는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의 우리가 들으면은 조금 생소한데 20살 넘도록 사는 재미, 그 행운. 그러니까 이때는 20살도 못 돼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넘도록 이렇게 사지멀쩡하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행운이냐. 두 번째는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공부하는 기쁨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 공부하는 기쁨. 참 이거 대단한 복을 타고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출가를 했기 때문에 스승들로부터 불경을 배웠고, 스승들로부터 참선을 배웠고, 또 위에 많은 선배들로부터 보살행을 배웠고, 이것이 얼마나 행운이냐. 세 번째, 나는 여러 가지 불법 가운데에서 정법을 만난 것이 행운이다. 사법이 많아요. 불교에도 사법이 뭐 잘못되어 가지고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을 펼치는 불자들도 없지 않고, 또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목표가 내 한 몸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정법을 만나서 화택에서 내 이 몸뚱아리를 건질 수 있었던 점이 정말로 행운이다.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의 행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행운이에요. 금수라고 그랬는데 원문은 짐승과 같은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나는 행복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내가 사랑이 뭔지도 배웠고, 자비가 뭔지도 알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운이 있었으니 정말로 나는 행운하다. 이 플라톤이 말했던 세 가지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많은 인류들 가운데에서 아데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민주시민으로 태어난 점이 나의 첫 번째 행운이다. 나의 두 번째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선생 가운데에서 소크라테스를 선생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두 번째 행복이다. 그리고 나의 세 번째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여러 가지의 공부 가운데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기쁨을 누렸다. 철학은 이제 플라톤에 의해서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하면 만학의 여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가지의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는 철학을 전공할 수 있었던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바로 사명당은 그와 같은 형태로 바꿔서 말씀을 하셨고,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만났던 것이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만났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현재까지 입수한 자료만 가지고는 전모를 다 보기가 어려워서 지금 일본 측에다가 부탁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도착은 안 했는데, 일본에서 이 사명당이 일본 가셨을 때 그곳에서 도쿠가와를 만나서 대담했던 것들, 이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사명당에 대한 새로운 연구, 그리고 임진왜란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내심으로 제가 기대를 하는데, 어쨌건 간에 이분은 정유재란 때에 그런 그 외교적인 능력까지도 발휘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남겼고, 이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많은 사상들을 담은 것은 사명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명집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명당의 사상을 요약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이분은 해인사의 홍제암에서 열반하셨죠. 그곳에서 지금도 다음에 한번 가시면 꼭 들러보세요. 그 홍제암은 그 해인사 큰절 가기 전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 큰절 올라가기 전 왼쪽으로 올라가면 홍제암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규모가 큰 암자인데, 그곳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큰 방이 바로 그 어른 열반하신 방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쪽 향해서 참배하시고, 또 그 앞에는 유서 깊은 비석도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곳을 지나던
이 왜군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사명당을 기리는 비석을 보다가 기사 속에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르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막 도끼로 찍어가지고 그 부분만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그 사명비에서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참 사명당은 위대한 삶을 해인사에서 마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명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